이번 모델링 프랙티스는요, House of Parameters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니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하면서 모형이라는 걸 막 연결시킬 때 다양한 모형이 있을 때 파라미터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깊게 이 파라미터 시스템이 어떻게, 여기 윤결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진짜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그런 생각 나중에 드실 거예요. 파라미터 시스템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사용하기가 잘 못 보시는 파라미터 시스템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사이코메트릭한 컴포넌트 요소들은 구조가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적으세요, 여기는 뭘 적으세요 돼요. 왜?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할만합니다. 근데 이 속에 지식을 아주 무형인 것 같은 변화무쌍한 그 관계가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은 이 지식의 관계 요소의 릴레이션십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집을 지어 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그 매개가 되는 어떤 기제가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parameter라고 이야기하고, 요 parameter를 또 두 개로 나눴어요. 교수님께서 모형 안에 들어가는 parameter를 모델 parameter라고 그래가지고 24개까지만 쓰자. 그리고 타입은 enumeration. enumeration은 어떤 parameter인데 열거형. 열거형에 처하라. 거열형은 그 다리를 묶어라 그거고, 뭐 능지처참이고, 열거형, 열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number는 이제 수로 되어 있는 거, 수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되겠죠. 어떤 요소인데. 그다음에 array는 set of 숫자, set of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또 parameter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요즘에는 enumeration이 워낙에 파워풀해가지고 enumeration으로 수도 대부분 제가 해결을 합니다. 아무튼 요 parameter는 모형 안에 들어간 2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항상 쓰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장을 해서 그냥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도 항상 쓰거나 공통으로 쓰는 거, 뭐 남자 이름, 예를 들어서 숫자, 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계속 define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해서 쓰는 파라미터를 시스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정해가지고 내가 뭘 정한 다음에 골뱅이 붙여가지고 나만 쓰거나 그다음에 value하고 공유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쓰는 그 시스템인데, 지금 일단 개인이 관리하는 걸로, 개인이 정의해서 쓰는 걸로 했고, 이건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 아껴 쓰십시오. 교수님이 그 개수 제한 준다 그러시더라고. 아무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의를 할 뿐이지 관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이 파라미터와 이 파라미터의 관계가 어떻게 돼? 그리고 우리 배웠죠. 첫 번째 링크 배웠죠. 셔플도 배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변수끼리 관계를,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더해라, 빼라, 합쳐라, 그 다음에 language process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때는 뭐 어미를 주세요, 어미 조사를 붙여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actualization 하려면 우리가 뭔가 feature만 있는데 feature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읽으려면, 그런 좀 스무드하게 읽히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묶었습니다. 특히 수학할 때는 더해라, 빼라, 뭐 평균 구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스템 펑션들이 구축이 돼,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시스템하고 시스템 펑션하고 같이 합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카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핵심, 그 figure command library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을 바꾸는 거죠. 그림을 그려주는,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2디멘션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주게끔 저희가, 왜냐면 이제 그려진 그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인지검사나 이쪽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ognitive model, ontology model, domain model 뭐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라는 거 카테고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 파라미터가 있고요. 모형 파라미터는 24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숫자를 넣어서 골뱅이 1 하면 첫 번째 파라미터 정의해서 쓰는 거. 24개까지 한 아이템 모형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 파라미터를 저장을 해서, 이제 항상 내 시스템에서는 내가
유저가 저장한 걸 계속해서 불러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좀 모지라면 불러다 쓰면 되니까. 예. 그래서 24개가 아니라 뭐 어마하게 많은 변수들, 피어처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다 보면 단어 같은 게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저장해놓고 쓰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뭐 이 랭귀지 그 세트를 구성해놓고 내가 저장해서 그냥 계속 불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이 있는데요. 파라미터에 타입이 있어요. 모델 파라미터는 특히 타입이 있는데 enumeration과 number와 array로 되어 있습니다. enumeration은 열거를 계속하는 게 그냥 그 계속 이게 뭔지 첫 번째부터 끝까지 쭉 열거하는 형태고요. number 같은 경우는 숫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하나씩 건너뛰고 뭐 스텝 사이즈를 만들고 시퀀스랑 되게 비슷한 R의 시퀀스랑 비슷하게 하는 거고 enumeration은 R의 C하고 굉장히 비슷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array로 쓸 수도 있습니다. array를 쓸 때는 number 숫자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통계 모형 만들 때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서 그 데이터의 근간으로 해서 평균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통계 모형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제너레이터 안에 나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셋업 숫자를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뢰를 해서 통계 문항 만드는데 굉장히 통계가 수학도 되고 그림도 나오잖아요. 네, 워드 프로블럼도 있고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쓰기. 그 다음에 시스템 파라미터 이렇게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카파의 시스템 파라미터 클릭하시면 내 걸 저장할 수도 있는데 룰이 몇 가지 있는데 매뉴얼 보면 룰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뉴얼 좀 보시면서 하고 시스템 파라미터 써가지고 할 정도 되려면 한참 지나야지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거 24개만 해도 충분한데 아 반복된다. 나도 전화해서 뭔가를 써야 되겠다. 네, 그럴 때는 하고 특히 이제 협업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저 선생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동물 이름은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 학년에서 동물 이름은 다 같이 쓰고 싶을 때 그 시스템 파라미터로 공통으로 이렇게 온톨로지에 저장하신 다음에 같이 불렀으면 모형 만들기도 쉽죠. 왜냐면 동물 이름은 항상 다 나눴으니 그게 뭔지 아니까 그게 온톨로지컬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그런 걸 계속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자, 뭐 함수 같은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predicate가 있는데 이 condition predicate라고 그래요. 컨디션이 어떻게 state, affirm, assert 되냐 할 때 predicate 조건을 주는 거죠. 파라미터의 어떤 조건을 주는 용도로 쓸 때는 condition predicate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system fun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figure comman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는 일이 어떤 함수 같은 건데 함수 같은 건데 약간 이름은 다르게 붙였어요. condition predicate, system functions, figure commands 이렇게 해서 함수 같은 것들이 세 개의 라이브러리가 이제 중앙에서 구축이 되면서 엄청난 파워를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복잡한 관계도 표현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뭘 못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힘든 거는 있어요. 복잡하거나 아주 뭐 문장 만들어야 되면 그 글쓰기지 글을 많이 써가지고 랜더마이즈 하는 건데 글 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시스템이 힘든 건 없습니다. 다 됩니다. 글을 써서 넣어야 되니까 문제인 거지. 컴퓨터가 글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단어도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해줘야지 컴퓨터가 뭐 문장을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가 만들어주진 않아요. 저희가 다 그 조각조각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이것들을 바꿀 때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핵심은 기계가 symbolic manipulation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서 그거를 가지고 랜덤리 뽑아가지고 저기랑 숫자를 맞춰서 스템에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만든 다음에 문장을 만들어서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변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퀘션 세트의 스템으로 만들면 답은 또 어떤 문장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답에 대한 오답은 뭘 거고 그걸 다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클릭하면 뭐 뻥 나오고 그건 아니에요. 다 그거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국어 같은 경우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워서 그렇지.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다니까. 왜 자꾸 시스템을 욕을 해.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야 될 숙제는 끝냈어요. 저는 사이코메트리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컨텐츠 엑스퍼트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도와드리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하면 본인이 스스로 지칩니다. 쉬운 것부터 해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면 할만합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지만 굉장히 너무 다이내믹 해가지고 확탁확탁 바뀌시니까 좀 그런데 좀 느긋하게 보십시오. 이게 대세, 저는 이게 대세라고 보니까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소리도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하는데 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파라미터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단어와 이 알파벳과 이 알파벳과 이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든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스템을 만들어서 답하고 오답하고 연결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퀘션 세트를 만들어서 셔플링 다 시킬 수 있게끔 다 기호 조작이 기호 연산 조작이 가능하게끔 집을 만들어 놨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을 할 때 뭘 핵심적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composability라고 합니다. 구성성. composability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윤결 교수님께서 구축을 하신 거예요. 지식은 아주 세밀한 기호부터 기억, 니은, 티귿부터 시작해서 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곡선 이런 것으로 기호로 표상될 수밖에 없잖아요. 단어 그것들이 연결된 게 지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뭐 답이 됐든 오답이 됐든 지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근데 그것들을 그 아주 끝단까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1, 2, 3, 4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엘리먼트 오브 나울리지 온톨로지를 만들고 그죠? 이게 피어처라고 봅시다. 피어처 4개를 묶어서 이 릴레이션십을 딱 잡아서 온톨로지를 만들었죠. 온톨로지를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다가 그 온톨로지를 근간으로 스템을 만들고 그 온톨로지를 근간으로 조작을 해서 답을 만들고 그 온톨로지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디스트럭터를 만들고 그랬죠. 맞아요. 온톨로지라는 요소를 가지고 스템하고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질문의 세트를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일반화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다양한 질문이 나오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카파 파라미터 컴포저빌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파의 파라미터가 지식의 아주 끝단의 요소부터 최종 단계 뻥 하고 문항으로 나오는 것까지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심볼릭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게끔 그게 서로서로 안 섞이고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신 거예요. 설계하시면 표현할 수 있게끔 어세스먼트에서 그리고 함수도 다 만들어 주시고 그림까지 소리까지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념이었고 뭐 이그젠플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벳 레터 중에서 첫 번째 레터는 뭐냐라는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파벳 레터에서 A가 첫 번째 레터입니다. 그러면 알파벳 레터를 A부터 Z까지 만들어 놓고 첫 번째냐 두 번째라는 1부터 26까지 만들 수 있겠죠. 26개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요? 온톨로지가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변형시켜서 문항을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했어요. 자, 세 번째 파라미터 보세요. 2에 15, 15번째. O, 2에 14, N, 2에 5번째. E. ONE, 1이라는 것도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도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파라미터는 뭡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인 알파벳을 조작해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막 만들어서 1, 2, 3, 4, 5라는 걸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건너뛴 거지, 사실은. 중간에 알파벳부터 안 만들고 바로 1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맨 끝단에 있는 최끝단에 있는 이 기호 있죠. 가나다라 1, 2, 3, 4도 파라미터로 조작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숫자부터. 그 다음부터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단어 올리고, 단어 올린 다음에 문장 올리고, 문장 올린 다음에 지문 올리고, 지문 올린 다음에 그림도 넣고, 뭐도 넣고, 소리 바꾸고 해서 질문으로 바꿔서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컴포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나와요. 아까도 채팅방에 나왔는데, 아니 first인데 2 나오면 second 나와야 되고 3 나오면 third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그거는 그런 거를 처리해주는 건 뭐라고요? 시스템 함수가 처리해줘요. 그건 함수적인 관계잖아요. 때려 넣으면 되잖아. 1이면 st 써라, 뭐 2 나오면 and 써라, 뭐 우리가 수작업을 해도 되는데 함수처럼 시스템 펑션을 만들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서 language manipulation 하는 간단한 함수들이 어미,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I, my, me, my 이런 것들이 함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함수 갖다 쓰면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문법 질문, 여기 st가 맞냐? 아니면 여기서는 그건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있어 보이잖아. 스탠드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더 기계적이게 안 보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 그러는데 actualization, realization. 그러니까 더 실제적으로 보이게끔 기계 변형을 하기 위한 함수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만들어 드릴게. 뭐 어렵다고. 이거 돼요.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여기다 만들어도 되고 1이면 and 나오고 해서 링크 시키면 되잖아.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함수처럼 만들어서 사실 내부적으로 함수처럼 돼 있어요. 그거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작업을 하면 될 뿐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걱정할 이슈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 넣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 써도 돼요. 사실. 그럼 뭐 어렵다고. 1 다음에 st 나오는 게. 그쵸?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되는 거 하고 이 디스트랙트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디스트랙트입니다. 얘네들 항상 오답이잖아. 이게 이런 문항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 항상 오답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문항을 만들 때는 멀티플 초이스가 굉장히 파워풀한데 왜 위험하냐면 이 겐토 장군하고 싸우느라고 여기 이건 뭐 테스트 시큐리티, 바이어스, 릴라이빌리티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바이어스님은 밸리디티고 뭐 이러니까 테스트 시큐리티도 밸리디티고 릴라이빌리티 박살나고 예, 이건 뭐 굉장히 나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셔플해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어도 만들 수 있구나. 단어로 이런 문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문법이 필요하면 함수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왜냐면 법이라는 게 있다. 문법이라 그랬잖아요. 1 다음에 st 나온다는 룰이 있잖아요. 다 됩니다.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다 됩니다. 그 룰이 있기만 하면 다 돼요. 다 함수로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쓴다라는 합의만 있으면 만들어 넣으면 되지. 뭐 어렵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 잘 찾아보시고 매뉴얼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에서 여기서 조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때리는 거예요. 행으로 때려가지고 이제는 세트로만. 나중에는요 이렇게 옆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위로 때려가지고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의 첫 번째는 stem이야, answer야, distract야. 결국에는 이제 distract를 굉장히 복잡하게 다루려면 위에서 아래로 조인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하나의 파라미터로 취급하게 되는 그 question set가 하나의 파라미터로 취급하게 되는 거를 나중에 할 거거든요. 지금은 옆으로 stem을 3개의 stem을 1개의 파라미터로 3개의 answer를 1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복습할게요. 자, 8.1은 뭡니까? 첫 번째 question set의 stem이 되는 거고 8.2, 8.3 그러면 19.1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한 알파벳일 수도 있고 아주 아토믹한 요소,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그게 스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question set일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가 다 위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에서 하나 컴포저블을 만들어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레고 조작해가지고 만들듯이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딱 떨어뜨려서 질문을 셔플하면 앤서가 셔플되고 다 바뀌게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18번부터 24번까지는 디멘션이 안 바뀌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찾기도 쉽고 요게 리핏되기 때문에 중간에는 뭐가 비지만 18번부터 19번까지 항상 쓰는 맨 끝에 몰아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중간에 비우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로.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코드를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어디 갔지? 이게 뭐지? 이 템플릿을 쓰게 되면 이게 메타 템플릿 2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모형의 템플릿이에요. 메타 템플릿 2를 쓰게 되면 뭔가 구조가 잡혀서 이제 서로 검증하기도 좋고 확인하기도 좋고 에러 잡기도 좋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보시고 복붙해가지고 모형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모형에다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이것조차도 안 하게끔 여기서 바로 그 import 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다 가게끔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굉장히 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된 모형은 이제 퍼블리시 할 때도 쓰고, 다른 사람들하고 저장할 때도 쓰고, 협업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돼요. 4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첫 번째 알파벳 레터는 뭐냐? 2가 아라비아 숫자로는 뭐냐? 영어 TOW가, TWO가. 뭐 이런 질문을 같은 온톨로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죠. 어느 질문이 이 학습에 오늘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에 적절하냐는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세요. 뭐 Q5, Q6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추가하는 엑서사이즈고요. 밑에 해놨으니까 그거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바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영어로 번역되는 문헌인 거 어떻게 되는구나. 이거 easy A, return entire list 되는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ABC 중에 하나를 뽑아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컨디션을 아무것도 안 주면요. ABC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 다음에 self를 주면요. 오늘 self 하나 배우면 self를 주면요. 1.1, 1.2, 1.1 순서가 안 섞이고 그대로 리스트를 리턴하고 내가 1.1 하면 A, 1.2 하면 B 이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셔플을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 ABC가 섞여서 나와요. 그 1.1이 뭐가 나올지 몰라요. ABC 중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중에 하나. self 하면 전체 리스트를 이제 서브 인덱스로 해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1.1, 1.2, 1.4가 액세스가 되고요. 셔플하면 뭐라고요? 섞여져 있는 리스트 전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링크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때 링크 하잖아요. A가 뽑히면 large A가 됩니다. 셀프하고 링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셀프하고 링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셔플하고 링크가 되면 얘가 섞이면 얘가 섞인 순서 그대로 A, B, C도 섞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얘가 셔플하고 링크를 걸면 얘가 섞인 대로 얘 리스트도 순서가 똑같이 섞여서 리스트로 리턴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수끼리의 관계를 다뤄야 되잖아요. 복잡한 관계를.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온톨로지 중요했고 하우스 오브 프라임터 이거 뭐가 되는 건지 왜 이거 구글 다큐멘트에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건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같이 작업한다 그랬죠? 온톨로지는 왜 언제 파워가 되는 줄 아세요? 파워풀한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때, 다 보고 검증할 때, 이거 맞아. 이 관계는 맞아. 같이 만들 때, 같이 사용할 때, 그때 파워풀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것은 너의 비밀이고, 비밀은요,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지식 모형이 좋은지 아세요? 옛날에는 호텔방에 가둬놓고 만들어야 됐잖아.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식의 핵심 구조를 바깥에 빼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랜더마이즈 때문에. 그래서 랜덤으로, 수학으로, 매스로 시큐리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가둬라, 호텔에 모이세요, 끊으세요, 전화기는 회수를 해라, 어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중세 때 하는 이야기고, 전서구는 날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중세 때 하는 이야기고, 21세기에는 과학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랜더마이즈돼서 다 공개해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컴포저빌리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지식이라는 걸 만들 때 밑에서부터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것까지 다 조작 가능하게끔. 왜냐면 기계가 심볼링 매니플레이션 해내야 되면요, 각도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뭐로 처리한다고요? 파라미터 시스템으로 다 처리를 한다. 골뱅이로. 골뱅이 무침이라고 그러는데, 골뱅이 무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요. 매개 변수 구성성 굉장히 중요하고, 파라미터가 이거를 전부 다 일을 하게끔 만들어 올리는구나. 진짜 레고처럼 똑같습니다. 할 때마다 이 생각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는 나쁜 의미지만 하우스 오브 파라미터는요, 레고 잘 만들면 거대한 레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조각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꽉 물리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 인스파이어는 받았지만 아니에요. 하우스 오브 파라미터는 만들어서 올리는 거야. 야, 방 만들고 방 몇 개야? 질문 몇 개야? 그 속에서 온톨로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질문으로 어떤 답으로 어떤 디스트랙터를 해서 정말로 어떤 피드백을 줄까 다 만들어 올립니다. 다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시다 보면 할만합니다. 왜냐면 리피트 되는 게 있어요. 오늘만 해도 18번부터 24번까지는 결국에는 이거 그냥 계속 그대로 쓰는 거구나. 퀘션 세트 만들어서 구글 다큐멘트 만들어서 링크 시키니까 되네. 그 다음에 셔플 시키고 뭐 이러면서 반복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할만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조금씩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